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제1회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회 1부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동영상에서는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인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라 거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암기형이죠? 예, 영상과는 무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혹시나 암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자주 출제는 안 되었죠, 그죠? 파란색 별표 다시 기억하시고요. 일단 우리가 그림 보면서 기억할 것부터 기억할게요. 항상 중간에 하나만 매달면 균형이 없어서 떨어지겠죠? 2줄 거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일 때 매다는 각도 가장 안정적입니다. 60, 60, 60일 때가 안정적인 각도가 된다. 그리고 매다는 물체 위에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는 안 되죠, 그죠? 이런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어로프 등은, 와이어로프는 크레인 훅의 중심에 걸어야 한다. 그죠? 당연하겠죠. 와이어로프를 여기 거는데요. 와이어로프가 훅의 중심에 걸어야지 이게 중심이 벌써 이게 줄이 이렇게 삐뚤어진다는 건 균형이 맞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어로프는 크레인 훅의 중심에 걸어야 합니다. 인양물체 안정을 위하여 2줄 거리 이상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한다. 위의 물체 제거하고 밑에 물체를 걸어라는 것이고요.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합니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그래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른 거리 작업 시 준수사항 다시 한번 봅니다. 와이로프는 크레인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줄 거리 이상을 사용한다.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한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는 굴착 작업을 보여주는데요. 굴착 사면을 덮어놓은 비닐이죠, 그죠? 천막의 용도를 적어라. 역시나 암기형입니다. 우리가 도로 가다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자주는 안 나왔죠. 앞에서 출제는 되었던 문제인데요. 틀리신 분들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경사면에 굴착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첫 번째는 빗물 등의 침투 방지. 물이 스며들면 흙의 강도를 저하시켜서 붕괴를 일으키니까 빗물의 침투를 방지합니다. 자, 두 번째, 사면의 붕괴재 예방이죠, 그죠?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가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상수도관 매설을 위하여 굴착 작업하고 있습니다. 굴착 작업 시 각 집안 종류에 따른 기울기 기준을 적으시오 했는데요. 역시나 영상과 무관한 암기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모래죠, 그죠? 모래는 1대 1.8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려놓고 생각하면요. 1대 0.5, 1대 1, 1대 1.8, 그죠? 1대 0.5. 이게 0.5입니다. 1이고, 1대 1이죠. 1.8이고 1이다, 그죠? 1대 1.8. 그래서 가장 붕괴하기 쉬운 모래는 지면을 가장 넓게 쌓는다. 1대 1.8입니다. 연약한 연암과 붕암은 이렇게 쌓자 그랬죠? 1대 1.0이 됩니다. 경암은 단단하니까 조금 높이 쌓아도 된다. 이렇게 쌓자 그랬죠? 1대 0.5가 됩니다. 그 밖의 흙은 얼마입니까? 1대 1.2다. 그죠? 모래는 1대 1.8, 연암, 붕암 1대 1.0, 경암은 1대 0.5, 그 밖의 흙은 1대 1.2이다. 전부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별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터널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터널에서
금속의 용접, 용당, 가열 작업을 할 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터널에서 금속을 용접하는 작업을 합니다. 화기를 사용하다 보니까요, 화재 우려되죠, 그죠? 이때 해야 될 조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근에 있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 넝마, 나무 부스러기, 종이 부스러기, 그 밖에 인화성 액체라는 건 기름이죠. 부근에 기름이 있는데 용접한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근에 있는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인화성 액체의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아예 제거하기가 힘들다면 기름통을 타지 않는 덮개로 덮거나, 그죠? 그 밖에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줄이면 부근에 있는 인화성 액체를 제거 또는 인화성 액체의 불연성 덮개 설치 또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한다. 1번 됩니다. 두 번째,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 설비의 설치 장소 및 사용 방법을 주지시킬 것. 행여나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한다? 근로자가 알아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당 작업 종료 후, 용접이 마쳤다, 그죠? 종료 후에 불티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것. 작업이 끝났다고 그냥 가면 안 되고요. 행여나 튀었는 불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라. 이렇게 3가지입니다. 다시 봅니다. 터널에서 금속의 용접이나 용단이나 가열 작업할 때 화재 예방 조치입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있는 기름통을 제거하거나 불연성 덮개 덮거나 격벽 설치하자 그랬죠. 부근에 있는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인화성 액체의 불연성 물질 덮개를 하거나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두 번째는 소화기가 어디 있고 어떻게 쓴다?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소화 설비 설치 장소 및 사용 방법을 주지시킬 것. 세 번째, 작업이 끝났으면 화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종료 후 불티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것. 3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은 가설 통로 설치 작업을 보여줍니다. 가설 통로 설치 시의 준수 사항에 관한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고 적절과 부적절 중에 적합한 곳에 동그라미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단골 출제 문제죠, 그죠? 우리가 경사로 이렇게 가설 통로 중에 경사로는요, 경사 몇 도 이하였습니까? 30도 이하. 경사는 30도 이하일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이다, 부적절. 그죠? 적절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경사가 몇 도 초과할 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입니까? 30도의 절반 15도 초과되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라 했죠. 그죠? 15도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숫자 부분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 설치하고요. 수직직갱이 제일 길었습니다. 수직갱은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올라가는 비계다리죠, 그죠? 높이가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까지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 넘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교류 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3곳 적으시오. 암기형입니다. 그죠? 영상과 무관한 문제됩니다. 필답형에서 암기했던 내용이지만요, 암기가 덜 되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외부에 자동 전격 방지기 설치되었는데요.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한다는 건 감전이 우려되는 장소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는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인데요. 도전체는 금속처럼 전기를 잘 띠는 물체죠, 그죠? 그럴 때는 여기 용접기의 전기가 도전체로 흘러서 도전체에 의해서 또
접촉함으로써 작업자 감전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세 가지 달을 암기 곤란하시면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라고 적으시고요. 두 번째는 짜릿함을 느껴서 몸의 균형을 잃었는데 추락까지 우려되는 장소다. 그죠?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자,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을 했는데 짜릿함을 느껴서 2차 추락까지 우려되는 장소 되고요. 세 번째는 근로자가 물에 젖거나 땀에 젖으면 감전되기 쉽죠.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인데요. 줄여서 물, 땀 등으로 인하여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이렇게 세 가지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넘어갈게요. 역시나 교류아크 용접기네요.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교류아크 용접기로 용접 작업하는 중입니다. 이때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개인 보호구를 세 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얼굴에는 뭘까요? 그죠? 보안면인데요. 용접용 보안면이죠. 그죠? 손에는 뭡니까? 절연 장갑이죠. 발에는요, 절연화. 안전모를 쓸 수 있다면 안전모 중에서 전기 위험을 감전 방지는 AE, ABE형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안전모 할 때는요, 반드시 AB, ABE형이라고 적으시거나 아니면 절연모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얼굴에는 용접용 보안면, 손에는 절연 장갑, 발에는 절연화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은 근로자가 리프트에 탑승하지 못하고 외부 비계를 타고 올라가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리프트를 타야 되는데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비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모의 턱끈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두 가지를 적으시오. 그죠? 일단은 눈에 보이는 쉬운 거부터요. 자, 안전대 착용하지 않았으니까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모의 턱끈을 고정하지 않았으니까 작업자가 안전모의 턱끈을 고정하지 않았다. 자, 리프트에 탑승하지 못했다면 비계를 타고 올라갈 게 아니라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 이동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게 바쁘다고 비계를 타고 올라가는 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발판 및 이동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비계를 타고 이동했다. 역시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회 2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는 비계 설치 작업을 보여주는데요. 화면에서 보여주는 부분의 명칭을 적어보시오. 지금 비계 일부를 건물의 벽체하고 연결했죠. 그죠? 여기도 보면 비계하고 건물 벽을 연결해서 이어주는 거죠. 이거 뭘까요? 바로 벽 이음이 되겠습니다. 단관비계는 강관비계에 해당되죠. 수평 방향 조립 간격 또는 조립 간격은 벽 이음 간격하고 동일하다. 그죠? 자, 우리가 단관비계는 수평도, 수직도였죠. 그래서 조립 간격은 5m 이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볼게요. 단관비계는 수직도 5m, 수평도 5m 이내입니다. 틀비계는 높이 5m 미만 제외합니다. 그죠? 수직은 6m, 수평은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하고요. 통나무 비계는 최근에 법규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단골 문제죠. 그죠? 백호를 이용하여 하수관을 인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에서의 재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을 한 줄 거리로 인양했다. 잘못되었죠, 그죠? 긴 하수관을요, 지금 이렇게 한 줄만 인양했다. 그러면 균형을 잃어서 이게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수관이 흔들리자 신호수가 손으로 잡았다.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하수관이 흔들린다면 유도 로프를 사용해서 흔들림 방지해줘야 됩니다. 하수관 바로 아래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이렇게 인양하는 물체 아래에 작업자가 있었다는 것도 잘못되었죠. 출입금지 조치가 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떨어지는 하수관 아래에 깔렸다라는 건 하수관에 맞아서 떨어진 하수관에 맞았다는 뜻이 되겠죠. 후계는 해지 장치가 없었고 유도 로프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인물을 적어라. 기인물은요, 작업할 때 사용한 기계 명칭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백호를 이용해서 인양을 하니까요, 기인물은 백호가 되겠습니다. 가해물을 적어라 했는데요, 지금 이 하수관이 떨어지면서 작업자가 하수관에 맞았죠. 그래서 작업자하고 접촉한 부분이 가해물이 되니까 가해물은 하수관이 되겠습니다. 재발생 형태인데요, 맞아서 깔렸지만 이게 깔림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수관이 떨어지는 하수관에 맞았기 때문에 맞음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번 넘어갑니다. 동영상에서는 철골 공사 중에 볼트 작업을 하기 위하여 철골에 매달아 작업 발판을 만드는 비계. 자, 이렇게 철골에 매달았는 이 비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달대 비계가 되겠다. 그죠? 자, 영상에서 보여주는 비계의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달대 비계가 되겠습니다. 해당 비계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는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예,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 달대 비계는 8 이상이 되겠습니다. 철근을 사용할 때 철근의 직경은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했는데요. 철근을 사용할 때 철근은 19mm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암기 안 되신 분들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달대 비계를 매다는 철선은 샵 8번의 소성철선 사용하고요. 4가닥 정도로 꼬아서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8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철근 사용할 때 지름은 19mm 이상을 써야 하고요.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착용해야 합니다. 달비계에는 최대 적재 하중과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달대 비계, 그죠? 달대 비계는 적절한 양중 장비 사용하여 설치 장소까지 운반하고 안전대 착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설치한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4번입니다. 동영상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현장을 보여줍니다.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사용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단골 문제죠, 그죠? 암기형이기 때문에요. 예, 이것도 역시나 영상과 무관한 문제가 되고요.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암기해야 합니다. 자, 일단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이상 발견하면 보수해야 됩니다. 그죠? 작업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할 것. 2번째, 이렇게 기다란 호수가 콘크리트가 이제 들어오다 보면 흔들릴 수 있다. 그죠? 이 호수를 잡고 타설하다가 난간 끝에 있던 근로자가 호수가 움직이는 바람에 떨어질 수가 있죠. 이런 예방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 설치해야 됩니다. 건축물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수 요동이나 성해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할 것. 줄이면 근로자가 호수의 요동이나 성해로 인하여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할 것. 3번째, 타설 장비의 부음을 조정하는 경우에 장비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 전선이 있으면 잘못하면 전선에 닿아서 감전될 우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할 것. 줄여서 타설 장비 부음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할 것. 자, 그 다음에 차체는 좁은데 이렇게 호수가 되게 가니까요. 잘못하면 차가 넘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작업 중에 집안 치마나 아우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지지 구조물의 손상에 의하여 여기까지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자, 그래서 줄여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자, 첫 번째, 작업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너무 길면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하면 즉시 보수할 것. 두 번째, 근로자가 호수의 요동이나 성해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할 것. 세 번째, 타설 장비 붐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할 것. 네 번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시스템 동바리를 보여줍니다. 시스템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잘 안 나왔죠? 시스템 비계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스템 비계가 아니라 동바리라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상부 하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지주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요 떠받치는 요 동바리를 설치할 때의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영상과 무관한 암기형입니다. 법규에 나와 있는 암기형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 수평제는요, 수직제하고 직각이 되어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제는 수직제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기억나시면 뒤에 것까지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철물 있죠. 그죠? 이 수직제, 수평제를 이렇게 연결하는 철물입니다. 연결 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제를 견고하게 연결. 파이프가 한 개가 짧다면 밑에 파이프하고 연결하는 거 연결 철물 사용합니다. 연결 부위가 탈락이나 꺾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수직이나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 변이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여기까지 좀 생략할게요. 조립도에 따라 수직제나 수평제에는 가세제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수직제나 수평제에는 가세죠, 그죠? 옆으로 이렇게 해주는 가세제를 설치해서 견고하게 설치해 줍니다. 자, 그리고 동바리 최상단, 최하단의 수직제와 받침 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요. 수직제 받침 철물의 연결부 겹친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에 시스템 비계하고 동일하죠. 그죠?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요 받침 철물이 있고요. 수직제가 요 안에 들어오는데 최소한 전체 받침 철물 길이의 3분의 1은 겹쳐지도록 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스템 동바리 조립 시의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평제는 수직제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견고하게 설치할 것. 연결 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제를 견고하게 연결할 것. 수직제와 수평제에는 가세제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수직제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친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동영상에는 거푸집 동바리를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푸집 동바리 각 부재의 명칭을 적으시오. 앞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비계에서도요, 비계를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띠장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뒤로 연결하는 걸 장선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보면 뒷부분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게 1번이죠. 장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요. 현재 장선에 이렇게 가로로 지나간다. 그죠? 요거는 멍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은 부분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위에 상부하중을 떠받치고 있는 동바리 또는 거푸집 동바리가 되겠습니다. 네, 밑에 그림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낙하물 방지망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에 관한 다음 보기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단위를 정확히 적어라 했습니다. 역시나 암기형입니다. 그죠? 영상을 보지 않아도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얼마 이내마다 설치합니까?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요. 내면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낙하물 방지망은 2m 이상 내밀었죠. 추락 방호망은 3m 이상이었다. 그죠? 수평면과 각도는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합니다.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낙하물 방지망.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20에서 30도로 설치된 게 낙하물 방지망이 되겠습니다. 내미는 길이는 2m 이상 내밀어 설치합니다. 설치 각도는 20에서 30도입니다. 그죠? 10m 이내마다 설치하는 게 낙하물 방지망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은 터널 굴착 작업을 보여줍니다. 1번, 터널 굴착 시 작성해야 되는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2가지 적어라. 그죠? 자, 이번에는요, 역시나 터널 시공 계획 시에 사전 조사할 내용을 적어라. 둘 다 암기형입니다. 영상 보지 않고도 적을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터널을 굴착하는 작업 계획인데요. 우리가 터널을 한번 판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보자 그랬죠. 그죠? 터널은 딸쿨처럼 천정이 있는 채로 파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팔지부터 생각하자. 굴착의 방법입니다. 자, 파니까 자꾸 천정이 내려앉는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보공을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터널의 형태로 생긴 지보공이라 사실은 터널 모양으로 이렇게, 그죠? 둥근 지보공이죠. 이런 지보공을 설치해야 됩니다. 터널 지보공, 복공, 시공법 및 물이 있으면 붕괴되니까 용수 처리해야 된다 그랬죠? 용수 처리법입니다. 자꾸 깊이 들어가면 어두워서, 그죠? 조명 밝혀야 되고요. 굴착하니까 먼지 빠져나가는 환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환기, 조명, 시설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다시 봅니다. 터널 굴착하는 작업 계획서입니다. 첫 번째 굴착의 방법, 두 번째 터널 지보공, 복공, 시공법 및 용수 처리법, 세 번째 환기와 조명, 시설 방법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전조사 내용인데요. 요거 암기가 좀 덜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떨어지는 돌이죠. 출수,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 지질, 지층 상태를 조사하자. 그죠? 자, 암기가 정 안 되시면 요거라도 먼저 외우세요. 지형, 땅의 형태, 지질, 땅의 질, 그죠? 지층 상태를 조사하는 게 사전조사인데요. 왜 이렇게 지형, 지질, 지층 상태를 조사하는가 하면 굴러떨어지는 낙반, 물이 솟구치면 붕괴되죠. 출수,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 지질, 지층 상태를 조사하는 게 사전조사 내용이다. 요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5년 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한 해예요. 사실은 영상을 보고 답을 작성해야 되는 문제는 불과 한두 문제밖에 아니죠.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암기형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신규로 출제된 문제, 작업형은 어쨌거나 기출된 걸 암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확하다는 게 토시 하나 안 빼고가 아니라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암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제된 문제하고요. 아직 암기가 부족한 내용 꼭 다시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